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인터넷이나 클럽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마약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약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마약 투약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알아보게 되면 보시면 마약 투약을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처벌됩니다. 보시면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다음에 이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이런 거를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 규정 달리 규정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 특히나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같은 경우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범이면은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처벌 규정 특히나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케타민 같은 경우 처벌 규정 굉장히 높으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투약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소변 및 모발 검사 내역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섣불리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약을 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고 탄원서도 좀 주변 지인들한테 받고 정신과 진료 내역서 꾸준하게 다니는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다음에 마약 중독 치료 센터 꾸준하게 방문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거 이런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약 사건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좀 밝히는 것이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고 그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거를 많이 어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재범 위험성 때문에 좀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약 투약한 사실이 없으면 즉 억울하게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약이라고 모르고 친구가 준 것을 마약이라고 모르고 먹게 되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요게 요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요런 거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그냥 막 주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무작정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 무작정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객관적인 자료랑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 사안에 어떤 사안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있었는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들에선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주장해서 무죄나 무혐의 받은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섣불리 부인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법리적인 거 여러 가지 주장을 했고 여러 객관적인 자료도 수집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면 오해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군. 나 마약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구나. 특히나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나 술은 취한 상태에서 그냥 모르고 투약했다고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 섣불리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진행한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 없음 나왔던 거고 무혐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혐의 인정하고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하자면 최근에 좀 마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수리남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그거를 통해서도 마약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마약 단속이 정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단속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이 많이 됩니다. 사건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는 사건을 악화될 수 있으니까 꼭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꼭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나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마약 사건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 첫 번째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마약 사건을 다뤄보셔서 좋은 결과 나왔는지 그 두 개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당부드리지만, 마약 사건은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맞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 꼭 받아서 해주셨으면 자기 사건에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